A 노선의 총 사업비가 5조 5천입니다. 내 집 앞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2조 원짜리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84 타입이 분양가가 6억 중반대 되는데 9억을 넘어버렸거든요. 확실한 안전마진이 보장이 된다. 거의 정도의 안전마진이 생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리는. 최근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교통 호재를 품은 수도권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교통 호재 중 하나를 꼽히는 GTX 역세권, 인근 지역의 입지 분석과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GTX 구성역이 지난달 29일 개통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GTX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인근 집값 움직임이 이미 일어난 곳도 있고 지금도 일어나는 곳들이 있는데, GTX로 인한 집값 영향은 향후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항상 전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교통적인 호재, 특히 철도에 대한 호재는 발표, 착공, 개통 이렇게 3번 오른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재건축이랑 비슷합니다.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이제 보이는데, 분명히 개통을 함에 따라서 그런 상승의 효과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 생각합니다. GTX 이야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구성역이라는 그 지역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 구성역이 있는 사실 신갈 IC 그쪽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를 대한 부분인데, 구성역이라는 걸 보고 그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데도 이런 지역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수요자층이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 지역으로 하면서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이름을 알리는, 지역적인 이름을 알리는 효과도, 홍보 효과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자면은 GTX의 총 사업비, A 노선의 총 사업비가 5조 5천입니다. 그리고 그 수서에서 동탄까지, 함성에서 동탄까지 정도만 해도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내 집 앞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2조 원짜리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아파트 단지들을 합해도 이런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 집 앞에 교통적으로 들어가는 호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의 인프라 투자가 들어오는 거다. 저희가 인프라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서 내 집 앞에 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호재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동안 좀 소외됐던 지역인데, 아마 GTX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두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동탄하고 파주인데, 이곳들의 이제 역세권 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두 지역의 입지 분석 좀 한번 해주시고, GTX 수혜 여부 당연히 좋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탄과 파주 같은 경우에 여기가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GTX라는 게 새롭게 택지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교통에 대한 조금 보완을 위해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택지지구가 많고, 당연히 따라서 분상제 아파트가 많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많이 지금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분양 단지 자체로는 사실은 분상제가 가장 높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또 분양을 하기도 했고 입주를 많이 했지만, 지금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이제 좀 분양을 일단 8일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그 소셜 분석 이런 것 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을 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얘가 지금 1등, 강남권 단지들만큼 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높냐 했더니
84 타입의 가격 분양가가 6억 중반대 되는데 주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더 높게 이제 좀 나온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안전 마진이 보장이 된다. 뭐 거의 뭐 3억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생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리는 단지가 되어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파주의 GTX 하면 이제 운정 신도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파주 운정은 조금 동탄이랑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결국 이제 지금 거기에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 힐스테이트가 84 타입 기준으로 7억 원대에서 시세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파주 운정 3 이지 더원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같은 날 이제 또 공교롭게도 7월 8일 날 같이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습니다. 사실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같은 GTX A 노선이지만 이제 여기 분양가가 84가 6억 원이거든요. 시세 차익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다 옵션비 더하고 하면은 거의 시세랑 비슷하게 분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관심이 더 적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도 의정부, 뭐 고양, 양주 이런 경기 북부 지역들도 교통 호재 때문에 어쨌든 환경이 개선될 것 같은데 이곳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에 8천 가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곳들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지역들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표적인 지역이 저희 경원권이라고 말하는 의정부 양주 이쪽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평택 그리고 이남 지역들 그리고 고양 이쪽인데 사실 이쪽들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왜 안 좋냐라고 보면은 지금 경기도에 제일 안 좋은 게 경원권과 여주 이천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른 지역들, 다른 경기도들은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전세가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심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더 말씀하신 지역들의 경원권에 더 물량이 들어오고 사실 고양도 수요가 더 크게 진작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에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최근에 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라는 저도 거기는 현장에 한번 다녀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에서 딱 바로 있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를 이제 아기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 1순위 경쟁률이 8대1 나왔고 생초 신혼부부 특공 이런 데서도 한 7대1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상대가 적용이 되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수공원도 있고 교통편도 사실 여기가 GTX로 보면은 A 노선의 이제 킨텍스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거리는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호수공원 근처라는 게 상당히 이미지 있다라고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화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고양장항 아테라 바로 옆에 블록입니다. 거기서도 분양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분석해보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